안녕하세요. 오늘을 정리합니다. 오늘 구독자 상담실에는 60의 나이에 홀로 노후라는 거친 바다 앞에 서 계신 한 시니어분의 간절한 고민이 도착했습니다. ISA와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60세이며 알바로 생활하는 자식도 없고 독신입니다. 60세 독신 그리고 알바로 생활하시는 분, 선생님이 남겨주신 이 짧은 문장 한 줄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오직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하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강 선생님, 자식 없이 혼자라는 그 외로움, 이제 제가 덜어드릴게요. 자식보다 더 든든하고 10자식보다 더 효도할 이 10단계 인생 로드맵이 오늘부터 선생님의 가장 믿음직한 가족이 되어드릴 겁니다. 선생님이 아플 때 묵묵히 병원비를 내어주고 고단한 하루 끝에 안도하며 잠들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줄 이 계획표는 평생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을 가장 충성스러운 자식이 될 것입니다. 강 선생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노후를 금빛으로 물들여줄 이 10단계 인생 로드맵,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펼쳐보시죠. 강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노후를 위해 짠 이 계획은요, 일부러 가장 보수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가혹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짰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선생님은 현재 60세에 평생 모으신 소중한 종잣돈 2천만 원이 전 재산입니다. 둘째, 내 집이 없는 무주택 상황이라 나중에 주택연금도 기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강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전제를 짰을까요? 이렇게 안 좋은 조건에서도 노후가 해결된다면 선생님은 무조건 웃는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알바를 하셔서 월 120만 원 정도 번다고 가정할게요. 이걸 65세까지는 계속 하신다고 보고 66세부터 75세까지는 힘이 좀 붙이실 테니 월 70만 원 정도 소일거리만 하신다고 잡았습니다. 76세부터는 아예 일을 안 하시는 걸로 계산했고요. 한마디로 최악의 조건을 다 모아놓고도 선생님이 웃으면서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만약 선생님이 나중에 집이 생기거나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신다면 그건 선생님 인생의 덤으로 찾아오는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로드맵대로라면 국민연금이나 내 집이 없는 상황에서도 76세부터 84세까지 매달 약 83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심지어 나이가 더 들어서 병원비가 많이 들 시기인 85세부터는 123만 원, 90대에는 163만 원까지 꺼내 쓰실 수 있도록 인출 금액을 늘려가며 가정해봤습니다. 95세까지 총 1억 3,5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는 구조죠.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지?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1단계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공부해 보시죠. 1단계 고정비 점검. 새는 돈을 막는 것이 투자의 시작입니다. 강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수비에 들어가 볼까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다들 돈 불리는 법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공부는 새는 돈 막는 법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고지서를 같이 하나하나 파헤친다는 마음으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험입니다. 선생님, 공포 마케팅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자녀도 없고 혼자이신데 내가 죽은 뒤에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과감히 정리하세요. 당장 선생님의 노후 생활비가 훨씬 급합니다. 대신 나중에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한 실손보험 하나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꼭 챙기셔야 해요. 혹시 보험 리모델링 해준다는 전문가 말만 믿고 보험료 더 내고 계신 건 아니죠? 그리고 오래된 보험은 절대로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통신비입니다. 혹시 아직도 한 달에 요금을 3만 원 이상 내고 계신가요? 그럼 무조건 손해예요. 위약금 조금 나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지금 위약금 물고서라도 1만 원대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는 오늘 당장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 때문에 못 버리시죠? 그 혹시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비상금 500만 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 현금이 선생님의 가장 든든한 신용카드가 되어줄 거예요. 포인트 몇 점 얻으려고 소비 늘리는 건 지갑에 구멍 내는 일입니다. 주력 체크카드 하나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매달 자동 결제되는 쿠팡와우나 네이버 멤버십, 쓰지도 않는 집 전화가 묶인 인터넷 결합 상품,
예전에 가입하고 잊고 있던 모임비까지 한 달에 10,000원 정도야 하고 우습게 보셨나요? 이런 거 10,000원짜리 12개만 찾아내면 1년에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이 생깁니다. 이 돈이 나중에 선생님 노후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돌아올지 함께 공부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카드 앱 켜서 결제 내역을 쭉 훑어보세요. 이게 왜 나갔지 하는 돈 분명히 나옵니다. 2단계. 안심 비상금 마련. 선생님의 심장을 만드세요. 강 선생님, 이제 신용카드는 잊으세요. 대신 선생님 통장에 현금 500만 원을 딱 박아두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나중에 주가가 떨어져도 갑자기 몸이 좀 아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10단계까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500만 원일까요? 혼자 사시다 보면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거나 집수리를 하거나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기죠. 이때 500만 원은 가장 현실적으로 선생님을 지켜줄 수 있는 안심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통장에 이 돈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버틸 수 있다는 강력한 자존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 돈이 쉬지 않고 일해서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벌어다 주는 걸 보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게 뭔지 기분 좋은 경험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비상금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원칙은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생활비 통장이랑은 무조건 분리하세요. 섞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쓰게 됩니다. 아예 안 보이는 별도 계좌에 넣어두고 잊어버리세요. 둘째, 진짜 비상 상황에만 꺼내셔야 합니다. 사고 싶은 게 생겼거나 경조사가 많은 건 비상이 아니에요. 오직 생존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만 손을 대셔야 합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비상금에서 100만 원을 꺼내 쓰셨다면 다음 달 알바비가 들어왔을 때 다른 데 돈 쓰기 전에 이 비상금부터 다시 500만 원으로 채워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3단계입니다. 주거 형태를 파악할 시간이에요. 강선님,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은 없는데 집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선생님 명의인지 아닌지에 따라 우리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만약 선생님 명의의 집이 한 채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주택연금을 공부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집은 내가 편히 쉬는 곳이지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할 상전이 아니잖아요. 자식도 없으신데 그 집을 나중에 누구 주겠다는 생각은 이제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집을 활용해서 나라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현금을 받으세요. 이게 바로 국가가 선생님께 드리는 가장 확실한 월급이 됩니다. 가장 마음 편한 점은요, 연금을 받는 중에도 그 집에서 평생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매달 생활비까지 해결되니까 홀로 계신 선생님께 이보다 더 든든한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강사님, 사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10단계 계획은 선생님이 현재 내 집이 없는 상황이라고 아주 어렵게 가정하고 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선생님이 작더라도 내 집이 하나 있어서 나중에 주택연금까지 받으신다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에 배당금에 주택연금까지 월급이 3군데서 나오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혹시 지금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신다면요? 제가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잡한 정책들 공부하시라고 숙제 내드리지 않을게요. 선생님, 화면 보고 글자 읽는 거 참 답답하시잖아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 담당자랑 직접 목소리 듣고 통화하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이 전화기 들고 바로 읽기만 하면 되는 대본을 써왔어요.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첫째, 서울에 사시는 경우 SH 2600-3456 전화해서 상담원이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 사는 60세인데 혼자 사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좀 알아보려고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깨끗한 빌라나 아파트 공고가 뜬 게 있나요? 그 다음엔 보증금 얘기도 꼭 하세요. 제가 보증금이 넉넉지 않은데 월세를 좀 더 내더라도 보증금을 낮춰서 들어갈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요. 둘째, 경기도나 지방에 사시는 경우 LH 2600-1004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60세 넘은 독신인데 나라에서 지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영구임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지금 사람 뽑는 데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강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집주인 눈치 보는 민간 월세에서 헤매지 마시고 나라가 보증하는 국가주택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내 돈이 불어나서 소득이 많아지면 나라 집에서 쫓겨날까 봐 겁나시나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받을 배당금은 나라에서 정한 탈락 기준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에서는 통장 잔고보다 비싼 차가 있는지 다른 집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설령 나중에 투자가 너무 잘 돼서 기준을 아주 살짝 넘더라도 당장 짐 싸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늘어난 수익으로 임대료를 아주 조금만 더 내면 계속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번 수익이 임대료 오르는 것보다 훨씬 클 테니까 선생님께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강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소중한 돈이 잠자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들 시간입니다. 우선 ISA 계좌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이 정말 아끼고 모으신 1,500만 원 있죠? 이 돈을 한 번에 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넣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하고 걱정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게 나라에서 혜택을 준 계좌거든요. 1,500만 원은 한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입금해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담으시면 됩니다. 복리의 힘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나중에 선생님이 쉬실 때 더 큰 방패가 되어 돌아오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달 알바비 들어오면 그중에서 30만 원씩은 꼭 떼서 똑같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더 채워 넣으세요. 60세부터 65세 생일 전까지 딱 5년만 나를 위해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고 60번을 꾸준히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남들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사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이번 계획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딱 하나만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왜 제가 이 종목을 골랐는지 그 이유를 같이 공부해 보시죠. 첫째로 선생님한테는 나중에 대박 터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 현금이 찍히는 걸 보는 그 안도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75세 전까지 이 배당금을 안 쓰고 다시 투자해서 덩치를 키울 거예요. 하지만 돈을 당장 안 쓰더라도 매달 내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왔다고 딱 찍히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알바를 못 나가도 이 주식들이 나 대신 땀 흘리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둘째는 선생님의 심장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홀로 계신 선생님께서 내 돈이 깎이는 걸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시겠어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미국에서 제일 튼튼한 기업 100개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라 다른 종목들이 곤두박질 칠 때에도 아주 잘 버텨줍니다. 덜 떨어지고 배당은 꼬박꼬박 챙겨주니까 선생님의 밤잠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파수꾼 역할을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처럼 투자금이 아주 크지 않을 때는 여기저기 흩어놓지 말고 하나에 집중해야 복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이 종목은 배당금 자체가 매년 스스로 성장해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10년 뒤에는 선생님이 처음에 담았던 원금에 비해 훨씬 넉넉한 배당금으로 돌아와 선생님 곁을 지켜줄 겁니다. 강 선생님, 주위에서 노후 준비하려면 연금저축펀드, 연저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제가 왜 굳이 ISA 계좌를 먼저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연저펀에서 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마치 보너스처럼 느껴져서 놓치기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보너스가 선생님께는 오히려 실속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알바를 하고 계시다면 이미 근로소득 안에서 기본적인 공제들을 충분히 잘 받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처럼 알뜰하게 세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분들은 연말에 나라에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이미 거의 0원에 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넣어도 선생님 통장에 당장 꽂히는 보너스는 없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데 굳이 세액공제 하나 보겠다고 돈이 꽁꽁 묶이는 연금저축펀드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계안을 짤 때 서민형 ISA 계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왜 제가 과거 기록보다 낮은 수치를 썼는지, 그리고 왜 뒤로 갈수록 돈을 더 많이 쓰게 설계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수익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따라가는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약 11%나 됐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 노후 자산에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장 상황이 오더라도 선생님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은 연 7%라는 안전한 수치로만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둘째, 인출 전략을 현실적으로 짰습니다.
왜 뒤로 갈수록 돈을 더 많이 꺼내 쓰게 만들었을까요? 70대 중반에는 건강하시겠지만 80대와 90대로 갈수록 간병비나 병원비 같은 의료비 지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90세가 넘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서러운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인출 금액을 50만 원에서 90만 원, 그리고 130만 원까지 늘려 잡아서 선생님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결국 75세 말에 ISA에서 모은 돈을 연금저축펀드로 최종 이전하면 그때 비로소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고 수익금 인출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 편히 수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 선생님, 이제 왜 우리가 ISA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야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더 보충해서 핵심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강 선생님께 서민형 ISA를 추천드리는 3가지 이유. 첫째,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인출의 자유. 강 선생님, 제가 많은 방법 중에 특히 ISA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유연함, 즉 중도 인출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금저축펀드도 세액공제를 안 받으셨다면 원금만큼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ISA와 차이가 큽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서류의 벽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나는 예전에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니 원금을 세금 없이 찾겠다고 하려면 나중에 그 사실을 선생님이 서류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이분은 공제 안 받았네 하고 알아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시거나 세무서까지 방문해서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어려운 이름의 서류를 떼서 증권사에 갖다 줘야 합니다. 만약 여러 번 나눠서 찾으신다면 그럴 때마다 이 귀찮은 일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ISA는 선생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그냥 쏙쏙 빼쓰시면 됩니다. 또한 살다 보면 정말 급해서 원금을 넘어 수익금까지 일부 찾아야 할 때가 있죠. 그때 연금저축펀드는 수익금에 대해 16.5%라는 높은 세금을 떼어가지만 ISA는 9.9%라는 훨씬 낮은 세금만 매기기 때문에 선생님의 소중한 돈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금 400만 원까지 세금 0원 보너스 서민형만의 특권. 어차피 둘 다 당장 세금 안 떼고 복리로 불려준다는데 왜 굳이 ISA를 먼저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둘은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지금 세금을 안 떼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 대해 무조건 3.3%에서 5.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세금 후불제 방식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세금을 다 내야 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서민형 ISA는 똑같이 세금을 밀어주면서도 나중에 찾을 때 수익금 중 4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보너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5세에 이사를 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60세부터 75세까지 ISA에서 굴리면 일단 남들은 못 받는 이 400만 원 비과세 보너스를 확실하게 선생님 주머니에 챙겨둘 수 있거든요. 그 공짜 혜택을 다 누린 상태에서 75세의 덩어리가 커진 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그때부터 다시 연금저축펀드의 복리 혜택을 또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셋째, 9.9%로 끝나는 깔끔한 세금 비과세 400만 원을 넘겨도 걱정 마세요. 우리가 투자를 아주 잘해서 수익이 비과세 한도인 400만 원을 훌쩍 넘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연저펀은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떼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 그동안 불어난 전체 수익에 대해 3.3에서 5.5%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반면에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0원이고 그걸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도 딱 9.9%만 떼고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종료해버립니다. 겨우 9.9% 떼는 게 무슨 혜택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 9.9%만 내면 나중에 이 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할 걱정을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즉 연저펀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내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나 다른 세금에 영향을 줄 불씨를 남겨두지만 ISA는 9.9%로 세금 문제를 세상 깔끔하게 매듭지어줍니다. 결국 75세의 연저펀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수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400만 원 비과세는 기본으로 챙기고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ISA가 강 선생님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훨씬 실속 있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죠.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인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완전 분리과세라 뒷마무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추가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ISA는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져서 3년 의무 기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선생님이 원하실 때까지 10년, 20년 평생 계좌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 선생님, ISA의 강력한 혜택을 모두 확인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함께 짠 행복한 인생 설계 10단계 로드맵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로드맵은 60세부터 95세까지 선생님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불리고 꺼내 쓰는 최적의 시나리오입니다. 1단계 60세 기초 다지기. 고정비와 주거 형태를 점검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500만 원의 안심 비상금을 먼저 설정합니다. 2단계 60에서 65세. ISA 집중 적립. ISA에 1,500만 원을 먼저 넣고 매달 30만 원씩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꾸준히 사모읍니다. 3단계 65세. 기초연금 개시. 드디어 기초연금을 신청해 매달 약 33만 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4에서 5단계 66에서 75세. ISA 유지 및 꾸준한 적립. 매달 15만 원씩 투자를 이어가며 자산의 덩치를 계속 키웁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배당금을 찾지 않고 다시 재투자합니다. 6단계 75세 말. 연금 저축 펀드 이전. ISA에서 불린 돈을 연금 저축 펀드로 옮깁니다. 이때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기고 근로알바를 멈추며 본격적인 소학을 준비합니다. 7단계 76에서 84세. 수학기 기초연금 33만 원에 배당금 50만 원을 더해 월 83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8단계 85에서 90세 수학기. 기초연금 33만 원과 배당금 및 원금 일부 90만 원을 합쳐 월 123만 원으로 생활 수준을 높입니다. 9단계 91에서 95세 수학기. 기초연금 33만 원과 남은 자산 130만 원을 활용해 월 163만 원을 쓰며 자산을 소진합니다. 10단계 로드맵 완성. 95세까지 총 1억 3,5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제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노후를 완성합니다. 강 선생님, 혼자서 알바로 생활하며 노후를 준비하느라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도 없고 독신이라는 조건은 결코 선생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유롭게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인생의 사장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시나리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만큼은 사신다는 아주 보수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제 불안은 내려놓으세요. 나라가 주는 혜택과 ISA라는 든든한 무기를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작은 희망이 이 튼튼한 계획을 만나면 선생님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밝고 안전할 것입니다. 강 선생님의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오늘을 정리합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